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인파 중첩으로 살펴본 맥놀이 현상과 실생활 간섭 현상 분석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3학년 8반 김희원, 박서윤, 이하영입니다. 먼저 저희의 탐구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음악이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웅웅하는 주기적인 떨림을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리 곱새 두 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떨림이 들리게 되는데 이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가 생겨 본 주제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맥놀이란 무엇일까요? 맥놀이는 진동수가 아주 비슷한 두 소리가 동시에 울릴 때 소리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440Hz와 442Hz의 소리 곱새를 동시에 올리면 두 소리의 간섭에 의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맥놀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나 진동은 수학적으로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맥놀이는 서로 다른 두 사인파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두 파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음파를 합성하면 sin 2파이 f1t 더하기 sin 2파이 f2t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미적분에서 배운 삼각함수 덧셈 공식으로 사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2 sin x 코사인 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2파이 f1t, b는 2파이 f2t라고 보고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y는 2 sin 파이 f1 더하기 f2 곱하기 t 코사인 파이 f1 마이너스 f2t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파형이 곱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듣게 되는 평균 주파수의 소리, 즉 사인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폭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사인항입니다. 결국 이 코사인항이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며 맥놀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코사인 함수에 의해 맥놀이의 주기가 주파수의 차이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소리 곱새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중 두 소리 곱새를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울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소리 곱새를 손으로 때리는 방식이 미세한 시간 차이가 생기기 쉬워 맥놀이의 진폭 변화 주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메트로놈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메트로놈의 째깍 소리에 맞춰 동시에 소리 곱새를 울릴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맥놀이의 주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440Hz와 442Hz 소리 곱새를 준비해 동시에 울린 결과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 하나의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트로놈이 1분에 120회로 설정되어 있을 때 맥놀이는 1초당 약 2회의 진폭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소리의 주파수 차이인 2Hz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파이썬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440Hz와 442Hz 사인파를 중첩하여 맥놀이의 파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주파수의 차이를 0.5Hz, 2Hz, 10Hz 등으로 바꿔보며 주파수 차이에 따른 진폭 변화 주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주파수 차이가 작을수록 맥놀이가 천천히 반복되었고 차이가 클수록 빠르게 반복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개의 주파수가 중첩될 때의 맥놀이 파형에 호기심이 생겨 파이썬을 사용하여 440Hz, 442Hz, 445Hz 세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맥놀이 파형을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기적이지만 두 개의 주파수가 중첩될 때의 맥놀이 파형보다는 보다 더 복잡한 모양의 파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생활 속 맥놀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수면의 질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생체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심박수 변이도 HRV입니다. HRV는 심장 박동 간의 간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로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RV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고주파 성분은 부교갑 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하고 약 0.15에서 0.4Hz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는 0.2에서 0.3Hz에 해당하는 호흡 주기와 일치하여 호흡성 부정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들숨일 때 HR이 빨라지고 날숨일 때 느려지는 것입니다. 저주파 성분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 활동을 혼합하여 나타내고 수면 중에는 렘 단계에서 저주파 성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활성화된 교감 신경계 상태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HRV의 주기적 변화는 물리학에서의 파동 간섭 현상 중 하나인 맥노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면 중 나타나는 HRV의 파형은 정밀 측정을 통해 여러 주파수 성분의 쌓인 함수들이 중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맥노리 현상의 수학적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시 HRV의 고주파 성분이 증가해서 이는 부교감 신경계의 상대적 우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맥노리 현상의 수학적 구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시 HRV의 고주파 성분이 증가해서 이는 부교감 신경계의 상대적 우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느려지며 HF 대역의 리듬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HRV의 사인파 중첩 모델을 이용하면 수면 중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N, 렘 단계 두 개로 나뉘고 이는 90분 주기로 반복되며 이를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N렘 수면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구성되며 고주파 성분이 증가하고 저주파 성분이 감소하여 부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깊은 수면 상태입니다. 렘 수면은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며 뇌는 깨어있을 때와 유상 활동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교감 신경이 지배하여 저주파 성분은 증가하고 고주파 성분은 감소합니다. 이처럼 HRV는 사인파 형태의 주기성을 띠고 변화하며 수면 단계의 리듬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HRV의 주기성과 수면 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HRV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면 단계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LSTM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데이터 패턴을 잘 학습할 수 있어서 수면 단계의 연속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HRV 데이터와 유사하게 사인 함수의 간섭 현상과 연관된 생체 데이터에는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는 시간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는 생체 전기 신호로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주기적인 리듬을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뇌파 중 델타파는 0.5에서 4Hz의 주파수를 가지며 깊은 수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세타파는 4에서 8Hz 주파수를 가지며 이는 옅은 수면, 명상 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알파파나 베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발생하고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이를 이제 사인파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나타내게 되면 맥노리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화 탐구를 통해 사인 함수의 간섭 원리가 단순한 수학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생체 신호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무아래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무아래 현상인데요. 특히 컴퓨터 모니터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갖는 무늬가 반복해 겹쳐지면 어디서든 이런 무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무아래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때 생기는 무늬를 무아래 무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아래 현상을 앞서 실험에서 알아보았던 맥노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아래 현상은 빛에서 일어나는 맥노리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수가 비슷한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영향을 미쳐 진동수의 폭이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맥노리 현상과 같이 비슷한 파장의 빛이 겹쳐지면 위상이 같은 방향일 때는 커지고 반대일 때는 줄어들어 물결 무늬가 생깁니다. 이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리와 똑같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아래 현상은 디지털 카메라, TV, 모니터 같은 영상기기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TV 화면에 가는 줄무늬가 있으면 그 주위로 무아래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TV나 모니터 같은 영상기기는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빨강, 초록, 파랑의 화소가 있는데 이들이 만드는 상이 약간씩 어긋나서 겹쳐지게 되면 무아래 무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출연자들은 줄무늬 옷을 피하는 방식으로 무아래 현상을 방지하고 최신 디지털 카메라는 특수 필터를 달아 무아래 현상을 막습니다. 출판물에서도 무아래 무늬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 인쇄를 할 때 색을 직접 섞어서 인쇄하지 않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이안, 마젠타, 노랑, 검정 네 가지 색의 작은 망점을 찍어 마치 색이 섞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때 겹치는 각 망점에 의해 무알의 무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쇄를 할 때는 각 필름의 망점 각도를 다르게 출력해서 무알의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무아래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아래 무늬는 여러 측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사진처럼 가로 줄무늬 선을 만들어 물체에 조이면 물체의 굴곡에 따라 무아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때 무아래 무늬는 마치 등고선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의 편평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아래 무늬를 이용해 체형을 분석하는 모습이고 이외에도 자동차나 비행기의 표면이 평평한지 알아보기 위해 무아래 무늬를 응용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줄무늬의 간격이 아주 작아도 무아래 무늬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무아래 무늬가 몇 번 움직였는지를 파악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정밀 공작 기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아래 현상은 최근 첨단 재료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단일 원자층의 이차원 물질로 매우 얇고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강철보다 3배 이상 강하고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꿈의 신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핀을 두 겹으로 겹칠 때 그 두 층 사이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주면 무아래 패턴이라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두 그래핀 층의 각도가 약 1.1도, 이른바 매직 앵글일 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두 층의 전자 파동이 간섭하면서 그래핀의 전자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원래는 도체였던 그래핀이 모트 절연체나 초전도체로 바뀌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시각적 무늬처럼 보이는 무아래 패턴이 실제 전자의 행동, 즉 물리적 성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전자파동의 간섭이라는 점에서 사인파 간섭에 의한 맥놀이 구조와 원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맥놀이, 빛의 간섭, 그리고 전자파동의 간섭까지 사인파의 중첩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